정이의 언잠이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잠이란 말씀원에다가 교훈이 되는 글을 나타내는 잠, 이렇게 두 글자로 그 제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은 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말과 글이 되겠죠. 정이라는 사람은 1033년에서 110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고려시대 그쯤 되는 듯 합니다.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사람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근거로 하여 밖으로 선포된다. 무엇이 움직이는가 하면은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든 사람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판단이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내부에 있는 것은 밖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그 본인을 제외한 세상 모두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것을 말을 근거로 하여 밖으로 선포된다. 그 사람이 마음의 어떤 상태, 자신의 생각, 이것을 말이나 글로 밖에 표출함으로써 그 사람의 밖에 있는 세상 모두는 그 속마음을, 그의 속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이 글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음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은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주체적인 그런 상태에서 생각은 전개된다. 이렇게 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밖으로 선포한다 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주체적으로 그 행위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어떤 상태를 밖에다 선포한다. 말이나 글로 밖에 내보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의 그 의사표시다.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겁니다. 내가 안 보여줬으면 밖에서는 알 길이 없죠. 안에서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든.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속에서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는지 하는 것은 나무라거나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행위를 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선포한 자가 되겠죠.
말을 한 사람, 글을 쓴 사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 따라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쓴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질 각오도 같이 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쓰는 글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말을 할 때 조급하거나 경망스러워지는 것을 막는다면 속마음은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여기에서 이 속마음이 누구의 속마음일까?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의 속마음이 그것을 조급하거나 경망스럽지 않게 하면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어째서 그럴까? 말을 고요하게 하고 글을 고요하게 쓰면 그 내부의 심경, 그 내부의 생각이 요동치지 않겠죠.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마음은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듣고 읽은 사람의 속마음도 될 겁니다.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게 하는 말이나 글을 접하면 그 상대방도 마음이 고요하겠죠.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이 선포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1대 다가 되겠죠. 먼저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을 밖에 선포하는 A씨가 있습니다. 그가 말과 글을 조급하게 하거나 경망스럽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고요할 것이다. 그것을 들은 상대방, 그 역시 고요하고 한결같을 것이다. 그러면 고요한 말과 글을 듣고 읽은 사람은 거기에 다시 대답을 돌려보낸다든지 글을 돌려보낼 때 역시 고요하고 한결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품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밖에 내보낼 때는 상대방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말로서, 글로서 내보낼 때 누구라도 이 정도의 예의는, 이 정도의 논리는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 선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그것은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요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사람들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기라는 것은 무슨 계기인가? 이렇게 봅시다. 말과 글을 밖에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 먼저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것을 듣거나 읽은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거나 혹은 우호관계로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전쟁이나 우호관계로 가게 하는 그 발단, 그것을 계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내보낸 것이 실은 발단이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길흉과 영욕은 오직 말이 불러들이는 것들인 것이다. 길흉이라는 것은 길하고 흉하고, 영욕이라는 것은 영예로움과 욕됨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운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길흉과 영욕이라는 것이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다. 역시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불러들인다고 한다면은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그러한 반응을 하고 그런 일을 벌인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이 나의 어떠한 계기 제공,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으키는 일들, 그것이 길흉과 영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지나치게 쉽게 하면 불성실하게 되고, 지나치게 번거로이 하면 질이 멸렬하게 된다. 말을 쉽게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쉽게 한다는 뜻은 단일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쉽게 하면 불성실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하면은 그 말이 효과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다. 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것은 불성실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말을 쉽게 한다 하는 것은 책임감 없이 그 말을 이행하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의지가 없이 술술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을 해버리고 본인이 말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세상이 그에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게 되어 있죠. 본인이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되면 자유가 제약되고 명예가 침해되고
강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번거로이 하면 지리멸렬하게 된다. 지리멸렬이라는 것은 뚜렷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런 힘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거꾸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지나치게 번거롭다 하는 말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변죽을 울리는 것을 길게 한다든지 혹은 너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핵심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그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도리에 위배된 보답이 오게 된다. 자기 멋대로 말을 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된다. 어떤 인간 관계에서 그 말의 의미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래야 말이 말로서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쪽이라고 해놓고 나는 서쪽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 어긋나게 되죠. 그의 말은 말로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세상의 그 언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법도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어는 고도의 논리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옳다, 나만 되는 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었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 이것이 예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인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한다. 그런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그 옛날 또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글자로 바꿔 쓸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도리, 즉 예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죠. 그것을 도리에 위배된 보답이 오게 된다. 물론 보답을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답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럴 때는 보답이라고 쓰는 것은 너무 광의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죗값을 치르게 된다. 혹은 응징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고 이 교훈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 예에 어긋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인간이듯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간이다. 그러니 존엄한 인간에게 설령 그가 나와 뜻이 다르거나 나와 취향이 다르거나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예를 버려가면서 그의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 그런 겁니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예를 갖춰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 교훈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어떤 교훈을 공경하게 되면 교훈이 존엄한 여러분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존엄한 여러분이 교훈에 복종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따를 만한 본인이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교훈이 있거든 그 교훈을 여러분 스스로 교훈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으니 저 교훈에 따르겠다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교훈보다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 있게 그렇게 삶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외부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 보겠습니다. 언잠, 정의. 사람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근거로 하여 밖으로 선포된다. 말을 할 때 조급하거나 경망스러워지는 것을 막는다면 속마음은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하물며 이것은 사람들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의 길흉과 영욕은 오직 말이 불러들이는 것들인 것이다. 말을 지나치게 쉽게 하면 불성실하게 되고 지나치게 번거로이 하면 질이 멸렬하게 된다.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도리에 위배된 보답이 오게 된다.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고 이 교훈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